그래요. 이제 한번 좀 이제 시작을 이제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아시죠? 우리 오늘은 나콘스네요. 제가 강의하는 게 성격이 다 잘 모르시죠? 매주 월요일 날 하는 거는 우리 1인격 협회 정기 특강이고, 가끔씩 하는 거는 작가협회 특강도 있고, 오늘 하는 거는 나콘스에서 하는 거예요. 나콘스라는 건 나연구소에서 진행하는 특강인데요. 뭐 하도 하는 게 많아서 헷갈리실 거예요. 우리 나연구소는 우리 대한민국 초일류 기업 NA그룹의 제1번 지주회사라 그럴까요? 모기업이고요. 우리 NA그룹은 6개의 계열사에서 협회 2개를 분리해서 우선은 4개의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룹이죠. 네, 거기 이제 모기업이 나연구소이고요. 나콘스는 나연구소 콘텐츠 스쿨의 줄임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콘텐츠를 빛나게 하기 위해 만들어왔고요. 뭐 이제 오늘부터 무료 특강도 진행하고 협업 강의를 많이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8월 달에 한 게 임용재 대표 영상 만들기 특강을 진행했었고, 우리 임용재 대표님 그림책 과정도 진행했었고, 뭐 수비학 진행했었고요. 또 뭐 했었죠? 저거 뭐야, 스마트폰 영상 제작 진행했었고요. 계속 다양한 분들을 정말 콘텐츠를 빛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콘텐츠를 빛내고 싶으신 분은 저희를 찾으시면은 반짝반짝 빛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썰렁하네요. 그렇게 했죠. 네. 오늘 특강은 우리 다들 아시죠? 북극성 권세현 작가님이시죠? 키워드가 2개 있잖아요. 무기력했던 거와 라이프 코치와 작가. 어떤 분은 무기력에 더 관심이 가는 분이 있으면은 지금 약간 본인이 무기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라이프 코치나 작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관심이 드실 분들이 있는데, 과연 내가 어떤 키워드에 관심이 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좋습니다. 권세현 작가님은 우리 2권의 베스트셀러 작가님이시다, 그죠? 대단하시네요. 홍시대학교. 그래요. 후기를 봤는데 둘이 잘 안 보여가지고. 오늘 제목은 무기력했던 워킹맘이 어떻게 1년 만에 라이프 코치와 작가가 되었을까? 1년 만에 정말 궁금하네요. 그럼 우리 고세현 작가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오늘 강의를 귀와 마음으로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권세원입니다. 그 화면 공유를 혹시 언제 하나요? 지금 해주셔도 되나요? 네, 지금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을 먼저 띄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노트북이 요즘에 제가 일을 많이 좀 부탁을 했더니 조금 느려요. 그래서 화면이 뜨는 동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오늘 아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잡지 인터뷰를 하고 왔어요. 네, 잡지 강의 주제는 그 인터뷰 주제는 라이프 코치로 살면서 코로나 시대 행복 찾기, 그게 그 인터뷰 주제였어요. 인터뷰 주제였는데 제가 그 기자님께 그랬어요. 기자님,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랬더니 이론적으로 말해주는 건 기사로 싫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건 기자님만 들으시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라이프 코치로 산다고 해서 코로나 시대가 막 너무 즐겁고 이렇진 않거든요. 저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어떻게 그게 됐냐, 저한테 무기력을 떨치고 작가 그리고 이제 코치가 됐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마침 강의하는데 잘 됐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랑 원래 인터뷰를 한 30분 정도 하기로 했었는데 얘기 끝나고 나니까 한 3시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기자를 20년을 넘게 하셨는데 3시간 동안 혼자 떠드는 사람은 처음 봤대요. 질문도 별로 안 했는데 계속 혼자 떠드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너무 신이 나면 여러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혼자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럴 땐
조용히 손을 들어서 강사님 아니에요.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저희 잘 거예요. 라고 이제 손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눈치 얼른 챙겨가지고 여러분들 재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닌데. 그런 인터뷰하면은 돈 주나요? 얼마나 주나요? 돈 안 주던데요. 아, 그래요? 네. 음, 그게 저는 경기도 안양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요. 경기도 안양에 잠시만요. 왜 화면이 안 보이지? 지금 우리 이렇게 보이는 화면이 혹시 뭐가 보이나요? 제가 폴더판이 감았습니다. 네? 까만 화면. 아, 그냥 까매요? 네. 이게 왜 공유가 안 될까? 잠시만요. 우경화 대표님 딱 3분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얼른 자리를 찾아오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선은 우리 엄채영 작가님 아직 제가 책을 못 보냈는데 다음 주에 보낼게요. 아, 네네. 네, 보내드리고 이따가 끝나고 또 한 10분 정도 긴 광고를 준비해 놨습니다. 아, 네. 어쩐지 책이 안 와가지고, 네, 책이 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나 보다 좋은 책이라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또 마인드 멋지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나중에 우리 윤정 작가님께 우리 사진 특강도 한번 나콘스에서 한번 제안 드려보고 싶네요. 또 좋아요. 서울 최고의 사진 전문가시라서. 네네. 음, 정말 잘하실 좋아요? 거예요. 네. 네, 좋아요. 그래요? 네. 저도 잠깐 말씀 나누고 배웠는데 사진 퀄리티가 좋아져서 이거 한번 배워보고 음. 싶더라고요. 일상에서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사진 강의? 이게 음, 어려운 전문 강의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조금의 차이로 좀 크게 잘 찍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잡아주세요. 꼭 네? 잡아주세요, 대표님. 은미 대표님 사진 관심 많으세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꼭 듣고 싶어요. 우리 윤정 작가님은 어떠세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네, 아유, 해야죠. 해야죠. 확실히 윤정 작가님께서 이렇게 뭐 식물, 꽃들 사진 찍어 올리시는데 되게 생생하고 살아있는 그런 네. 느낌이 막 들던데요. 맞아요. 사람도 잘 찍으세요. 사람도요? 네네. 못 찍는 게 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으로 해봐야겠네요. 여러분을 수준급으로 만들 거예요, 아마. 쉽게. 진짜 강추해요. 저희가 그걸로 책 냈는 걸요. 사진까지 같이, 원고하고 사진하고 같이 한 거예요. 그 이윤정 작가님이 7회 카페 수업으로 그냥 다 해줬어요. 그 네이버 카페 7회? 있잖아요. 네. 네. 네이버에서 그렇게 해서 해줬어요. 줌으로 한 것도 아니고. 혹시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특히 요즘에 워낙 뭐 SNS나 블로그 이런 거, 뭐 그런 거 많이 하는 인스타 같은 거 사진만 잘 찍어도 퀄리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이는데 엔터가 지금 안 눌러지는데요. 요 색깔 딱 제가 좋아하는 컬러네요. 이게 곤색이라 그러네, 이거를. 곤색? 이게 아까 인디고? 제가 다른 데서 잠깐 혼자 연습을 해봤을 때는 됐었는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저도 이런 곤색 바탕에 흰색을 지운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그 PPT를 저나 우경화 대표님한테 보내서 다른 분이 띄워도 괜찮지 않을까요? 안 되시면? 그래도 거기에서 저는 안 되시는 거면?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바로 네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게요. 네. 됐다. 됐는데 화면이 조금 깨지는데 그거는 조금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력했던 워킹맘이 어떻게 1년 만에 코치앤 작가가 되었을까를 강의를 하려고 왔는데요. 저 지금 굉장히 무기력해질 뻔했어요. 네, 굉장히 지금 놀랬고 땀이 지금 막 줄줄 나고 있어요. 지금 벌써 10분이 넘게 지났는데 너무너무 죄송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와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경아 대표님께 5시쯤에 전화를 걸어서 신청자가 3분밖에 없는데 이거를 진행을 하실 건가요? 여쭤봤더니 대표님 혼자만 와도 강의를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네, 생각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14분, 저까지 14명이 이 자리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제가 8월 달에 엄마인 당신에게 코치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어요. 그 출간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조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여기 있다는 걸 조금 알고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자리를 제가 요청드렸어요. 하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이루미 선생님께서 또 우경아 대표님께서 연결을 해주셔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경아 대표님께서 처음에 이제 강의 블로그에 소개 올리시면서 화면을 켤 수 있는 사람만 등록을 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하지 말아달라라고 하셔서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아니, 밤 9시에 누가 화면을 켜고 들어오는가. 대표님 강의에 진짜 나랑 둘이 있고 싶으신 건가. 제가 고민을 막 했는데요. 근데 너무 기쁘게도 이 밤에 햇님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화면 켜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에 사실 저도 가끔 강의를 들을 때가 있는데 저도 화면을 안 켜고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충실대학교 그 한국커리어학습코칭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논문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셀프 코칭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2021년도 3월 달에 당신만을 위한 100개의 질문이라는 책과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책 이렇게 2권을 출간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어떻게 이게 시작이 된 건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좀 어떠셨나요? 우리 굉장히 터프하셨던 이은미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5글자로 한번 말해볼까요? 즐겁고 엣지 있게. 즐겁고 엣지 있게. 이걸 5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5글자로요? 네, 네, 맞습니다. 즐거운 하루. 즐거운 하루. 와. 좋아요. 네, 우리 하진 이윤정 않아. 선생님. 네, 아니에요. 우리 이윤정 선생님 혹시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는? 저도 5글자로 말하나요? 아니요, 이제 편하게 말할게요. 이은미 어. 선생님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저는 자연과 함께한 하루. 자연과 어디 자연을 누리셨나요? 저는 북한산 자락에서 살아요. 거의 산 안에 있어요, 집이. 와, 진짜 그런, 그래서 늘 보이는 데가 그런 데니까 몇 번씩 가죠. 하루에도 몇 번씩 산에.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박은희 코치님 어떤 하루 보내셨나요? 질문 안 받아야지 하고 있는데 딱 그렇게 걸렸어. 예쁜 얼굴로 어떻게 질문을 안 딱 받아요? 걸렸어. 나른한 하루. 나른한 하루 조금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어제인가? 그제구나. 밤을 새서 어제는 좀 일찍 잤는데 오늘은 나머지 전자책 마무리를 해야지 했는데 결국 또 낮에 잠들어서 못했네요. 그래서 나른했어요. 네, 그래도 전자책을 하겠다는 목표가 분명하시니까 분명히 잘 해내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는 이제 여러분들의 하루는 그랬고요. 저의 하루는 아침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어나서 처음으로 잡지사 인터뷰를 해봤어요. 그래서 잡지사 인터뷰를 하는데 사진 촬영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진 촬영만 한 30분 넘게 그 작가님이 해주시는 걸 보면서 야, 나한테 이런 날이 다 오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신기한 기분을
숨기지 않았어요. 되게 애처럼 방방 뛰었더니 그 작가님이 너무 신나셔가지고 막 프로필 사진도 찍어주시고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해주고 가셔서 아, 사람이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말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사실은 어떤 걸 표현하고 말할 때 되게 많이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야 지금 제 잡지사 뭐 지금 저 몇 번을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럴 수 있잖아요. 몇 번을 얘기를 왜 하냐면요. 너무 좋아서요. 제 기분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기분을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할 이야기는 5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허스토리, 저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지, 세 번째는 새로운 시작, 네 번째는 함께 성장, 다섯 번째는 참된 나 바로 찾기입니다. 요 5가지를 왜 준비를 했냐?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저의 사명선언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권세현 사명선언문. 나의 사명은 코칭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싶은 사람들이 미래 계획을 잘 세우고 인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게 저의 나의 사명문입니다. 그러면 사명선언문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있었을까요? 아니요. 작년에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만들게 됐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명선언문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도착지가 없으면 설정을 못하면 제대로 찍고 갈 수가 없잖아요. 계속 멈춰 있잖아요. 근데 이 사명선언문이 제 인생의 내비게이션 설정의 도착지이더라고요. 그래, 맞아. 나는 코칭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나의 사명선언문이야. 그러고 했더니 어떤 걸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굉장히 조금 심플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허스토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한양여자전문대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한양여자전문대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이때부터 무기력해지는 그 씨앗이 제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한양여자전문대학교는요, 한양대학교 뒤에 있어요. 그래서 한양대역에서 내리면 셔틀버스를 타고 이제 저희 학교로 오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저는 이제 대학교 학생이 됐으니까 공학번 얼마나 그 산수학번 풋풋합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설레어 있는데 너 무슨 학교 다녀? 이렇게 그 미팅을 하거나 이랬을 때 말을 하면 나 한양여대 다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한양여대가 어디 있어? 그게 한양여대야? 한양대학교야? 물어보면 아니 한양대학교 뒤에 있는 건데 라고 말을 하면서 좀 기분이 묘한 거예요. 내가 왜 우리 학교를 다른 학교 뭐 뒤에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희 학교 그 셔틀버스를 한양대학교 애들이 꽃마차라고 불렀었어요. 예쁜 꽃들이 타고 다닌다고. 근데 그게 제가 서울대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한양여대를 다니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지네 학교 다니는 자기 동기들한테나 그런 말을 하지 왜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할까? 이건 약간 좀 무시하는 발언이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다니면서 조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로 다녔어요. 그걸 졸업을 하고 나는 좋은 대학교를 가지 못하겠지만 학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양여대에서 조교를 하면서 방송통신대 교육과를 다녔어요. 그걸 이제 졸업을 하고 삼성전자에 제가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을 때 저는 또 뭘로 입사를 했냐? 무기한 계약직. 교육팀에 입사를 했는데 저는 이제 교육 강사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무기한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저보다 6년 먼저 들어온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도 이름이 만약에 이루미 작가님이시면 그냥 루미 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6년을 다니셨다고 하는데 근데 그 회사에 4년인가 5년 다닌 분이 있었는데 정직원인데 대리로 승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 먼저 다니셨던 선배님이 여기는 진짜 몇 년을 다녀도 나는 평생 직급이 없다. 근데 쟤는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대리라고 해서 이제 나는 쟤를 대리님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푸념 섞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규직 뒤에 또 나는 그렇게 되는구나. 그거에 조금 우울하던 찰나에 명함을 갑자기 다시 싹 새로 파주시는 거예요. 그 삼성전자 그 유통연수소 교육팀에서. 이거 녹음돼도 되나? 근데 명함을 원래 앞면에는 국문이었고 뒷면에는 영문이었거든요. 근데 뒷면이 없는 단면으로 국문을 써서 저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명함이 이래요? 뒤에 인쇄가 안 됐는데요.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계약직인데 정규직으로 사칭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럼 뭐 명함을 주면서 나는 삼성전자 정규직이야 이렇게 하면서 주나요? 삼성전자 비정규직이야 이렇게 하면서 누가 줘요? 그냥 삼성전자 다니고 있다고 주는 거지. 명함 교환할 일이 있으면. 그래서 여기서도 이걸 계급처럼 사용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그래서 나는 이렇게는 못 다니겠다라는 생각을 한 3년 정도를 계속하면서 다니다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경영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저는 이제 수원에 삼성전자에 다니면서 경영대학원을 입학을 했더니 회기업까지 다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참 좋겠다. 나는 회사가 수원에 있어서 이거 못 다니겠다. 그래서 또 부러워하면서 1학기 다니고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이제 메트로시티라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메트로시티 그 여러분들 구두나 핸드백이나 그 스카프 하는 회사인데요. 정규직으로 입사를 해서 너무 신이 났어요. 너무 재밌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아까 S전자에서 일을 했을 때는 제가 일을 이렇게 뭘 했어도 다 그 정규직 직원들의 이름으로 올라가고 그런 실적들이 그렇게 쌓이거든요. 저한테 쌓이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내 이름으로 이렇게 쌓이는 게 너무 즐거운데 일이 새벽 2시, 3시까지 너무 신나게 계속 하다 보니까 힘든 건 아니었는데 아기가 유산이 계속 2번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네가 일을 하는 거는 네가 괜찮다면 괜찮은데 나중에 또 그런다면 네가 그거를 견딜 수가 있겠니? 라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못 견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를 낳아야겠다 싶어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 큰 애를 낳았어요. 근데 유산을 2번이나 하고서 애를 얻었으면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기가 제가 이 아기도 혹시 유산이 될까 봐 너무 마음이 불안한 상태로 한 7개월 정도를 저희 집에서 거리 한 1km 이상을 나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차나 지하철 같은 걸 한 번도 안 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교가 좀 예민하게 됐었나 봐요. 그래서 한 1년을 애가 잠을 안 자더라고요. 그래서 한 30kg 정도가 제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하던 애가 너무 믿고, 제가 집이 3층에 살았는데 3층에 사는 게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3층에서 여기서 떨어져봤자, 제가 새벽 2시, 3시에도 계속 애를 업고 안고 그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떨어져봤자 다리밖에 안 부러질 것 같은 거예요. 죽지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 힘든 생활이 안 끝날 것 같아서 그냥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빨리 내가 사회로 나가려면 나는 애를 2명을 낳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둘째를 낳아서 키워야겠다 했는데 얘가 딸인 거예요. 저는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유산 2번 하고 그랬을 때는 너무 애기만 있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마음들이 애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만하고 싶다고, 또 애 둘째가 태어났는데 조금 나도 남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애가 돌이 되는 그 와중에 애를 데리고 한양여자대학교에 시간 강사로 출강을 하게 됐어요. 제 집이 왕십리인데요. 3본에 살고 있었어요. 3본에서 왕십리까지 지하철이랑 환승하고 그러면 2시간 걸리거든요. 유모차를 끌고 왕십리역에서 내려서, 엄마가 친정이 왕십리에 살았는데 엄마한테 이제 아이를 맡기고 강의를 4시간을 하고 다시 이제 엄마가 지하철역 앞으로 나오면 그 아이를 받아서 지하철역 타고, 큰애가 이제 4시에 끝나거든요. 그럼 그 4시에 애를 찾아서 집으로 오는 생활을 한 1년 정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교수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시간 강사로 죽어라고 일을 하고 그래도 그래봤자 정교수가 안 되겠지, 못 되겠지. 뭐 그냥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둘까 말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저를 되게 잘 봐주신 선생님께서 정규직으로 입사를 해라. 근무 시간을 좀 조정을 해줄 테니까. 그래서 입사를 했는데 저는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인데 그거와 조금 맞지 않는 직업을 계속, 이 업무가 계속 주어졌어요. 처음에 저랑 이야기했던 거랑 달리. 그래서 아무리 정규직이어도,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작년 3월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작년 3월에 입학을 했는데 코로나 그게 이제 터졌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못 가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머릿속에 처음으로 그거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나는 왜 뭘 해도 이렇게 만족을 하지 못할까? 뭐 때문에 그럴까라는 생각을 계속 스스로 하다 보니까 저는 타인의 시선에 너무 얽매여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한양여대에 다닐 때도 저는 한양여대에서 하는 공부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런 CS 관련된 강사 일을 배웠었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국내에서 하나밖에 없는 학과였어요. 그래서 공부가 너무 재미있었는데 남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그걸 충분히 누리질 못했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삼성전자에 다닐 때도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하는 일이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왜 그 비정규직에 꽂혀서 이거에 대해서 매사에 이렇게 불만을 보면서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80살이 된 내 모습을 좀 상상을 하면서 결정을 하면 좀 쉬워질 것 같다라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지 좀 덜 후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또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도착지 설정을 할 때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어디로 갈지를 내가 모르면 뭐합니까? 그게 다 쓸데가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커리어학습 코칭 대학원에 입학을 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쓰고 졸업을 2년 후에 하면 나는 이제 코칭 전문가가 되는 거다. 그게 이제 제가 설정한 내비게이션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3월 달에 학교를 한 번도 못 간 거예요. 3월 말이 될 때까지 수업도 시작을 못 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교수님들도 학교도 코로나를 처음 접해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월 달에 계속 그 동영상이 뜨는데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제가 동영상을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학교를 휴학을 해야 되나? 그 실제로 저희가 9명이 입학을 했었는데 한 분이 그분은 그냥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참 결단력이 있다. 근데 나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벌써 4월이 된 거예요. 그래서 등록금을 이제 환불을 못 받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니게 됐는데, 근데 온라인으로 이제 그때 수업을 듣는데 원래는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을 되게 많이 써야 되는데 왔다 갔다 저희 집이 안양인데 제가 차가 없어서 버스로 다니고 지하철로 다니려면 1시간 한 2, 30분이 걸리거든요, 학교까지. 근데 그 시간이 왕복 3시간이 저한테 벌어지는 거잖아요. 안 가도 되니까. 빨간머리 앤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빨간머리 앤에서 이런 대사를 해요. 저는 뭔가 엄청난 일을 진짜 잘 해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대요. 그러고서 이제 며칠 있다가 보면 빨간머리 앤이 머리를 짧게 자르는데요. 어떤 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성공할 거야. 어떻게? 너의 열정이 이끄는 곳으로 간다면 이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게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제 머리가 띵 했어요. 열정이 이끄는 곳으로 가면 내가 성공을 하는 거구나. 열정이 이끄는 곳으로 가면 내가 성공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 열정은 뭐지? 나는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코칭을 배우러 왔어. 근데 왜 코칭을 나는 안 하지? 대면으로 못하면 그때 선배님들이 다 그랬거든요. 코칭은 대면으로 해야 된다. 왜냐면 그 사람 손짓, 몸짓, 말하는 거 다 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선배들도 코칭을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나도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맘카페에 들어가서 제가 코칭을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 코칭을 듣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으면 O 아니면 X 손으로 한번 해볼까요? 엄지현 선생님 있었을까요? 이은정 선생님도 있었을까요? 네. 이로 작가님도 있었다. 그랬는데 우리 우울증 코치님 너무 강력하게 X하셨는데 왜 X했을까요? 없었을 것 왜 없었을 것 없었을까요? 같은데요. 왜요? 그게 뭐 쉽지가 않죠. 그냥 온라인으로 올린 거를 간다는 게, 오프라인을 본다는 게. 네, 그렇죠. 그게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사실은 이제 비대면으로 전화로 코칭을 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괜찮았는데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신뢰. 그쵸. 근데 저희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신뢰를 줄 수가 있겠어요. 만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너무 신기하게 신청자가 10명이 금방 찼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말하고 싶었었던 거. 제가 선착순 10명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10명이 한 2시간 정도 제가 글을 올리고 그때 바로 다 차서 그분들 코칭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후기를 올렸을 거 아니에요. 후기를 올렸는데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는 10분 정도 걸렸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진짜 1분도 안 걸렸어요. 제가 10분씩 모시는데 저한테 미리 신청하면 안 되냐고 연락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말을 하고 싶구나, 답답하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비대면 코칭을 하면서 저는 1대1로 코칭은 1시간을 하는데 그 엄마들이 애들이 있으니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낮에 못 하니까 밤에 10시나 11시에 제가 주로 코칭을 많이 해드렸었거든요. 그러면 10시부터 11시까지는 코칭을 하고 11시부터 막 12시, 새벽 1시, 2시까지는 수다를 떠는 거예요. 처음 통화하는 저랑.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코칭을 신청을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처음에 1회차, 2회차 모집했을 때 그분들한테 아우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 얼마든지 5번, 6번씩 해주다 보니까 제가 잠을 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후에 만들었던 게 2021년도 2월 달에 랜선 새벽 도서관이라는 걸 개관을 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제가 줌을 켜드리면 들어와서 그냥 자유롭게 공부를 하다가 가시는 그런 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도와드리지 않아도 그냥 돌아가면서 서로서로 응원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자기 개발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부족한 게 있으시다면 저한테 개인톡 보내셔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도와드리고 있고요. 2021년도 3월 달에 이제 책 나오고 개인 저서가 나오고 이제 논문이 시작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논문이 시작이 됐는데 이 책 때문에 사실 아직 집중을 잘 못해가지고 진도는 많이 못 나갔어요. 그러나 저의 목표는 그거. 졸업을 하는 거다라는 걸 가고 있어요. 여기 아까 랜선 새벽 도서관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매일 사진을 하루에 2번씩 찍어요. 그래서 새벽 5시 55분에 한 번 찍고 새벽 7시에 한 번 찍어요. 이 사진을 처음에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이분들을 보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공부들을 하고 계시고 여기 이걸 켜놓고 달리기를 하시고 이걸 켜놓고 설거지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 5시에. 근데 저야말로 이 줌의 규칙은 무조건 화면에 신체 부위 하나가 나온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헛된 짓을 하진 않았구나. 그리고 이분들이 100일이, 저는 이거 원래 딱 100일만 하고 그만하려고 종료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100일이면은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습관은 갖춰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분들이 계속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자고 이분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나는 이제 새벽 5시 그만 일어나고 싶은데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저는 그만 일어날 거니까 여러분들끼리 하세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끌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194일차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새벽 3시 반에도 일어나고 막 새벽 4시에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켜놓고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저보다 먼저 일어나신 분들이 자유롭게 화면 켜시고 그냥 공부하고 계세요. 그리고 5시 55분에 예전에는 그냥 제가 너무 재밌어서 이분들 공부하는 게 재밌어서 막 사진 찍었는데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사진을 찍겠다고 해서 요일별로 저희는 그 사진 작가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 다 찍어주신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성장을 하고 계시고 뭐 브런치 작가로 데뷔를 하기도 하시고 다이어트 모임이 또 이 안에서 소규모 동아리로 있거든요. 거기서 왕자 볶음 만들어서 뭐 다 같이 자랑하기도 하고 뭐 글 쓰는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영어 모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본인들이 원한다고 하면 제가 뭐 제약을 두진 않았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알아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참된 나로 거듭나기 바로서기 이건데요. 이 당신만을 위한 100개의 질문이라는 책은 제가 이분들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쓰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쓰게 됐냐면 코치들이 모여있는 그 네이버 밴드 모임에 누가 저를 초대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저를 초대를 해서 이 방은 100일 동안 한 명이 질문을 할 거고 다른 분들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 된대요. 그래서 이게 좀 뭐 하는 거지? 근데 집에서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그 질문이 올라오면 대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질문자를 일주일마다 이렇게 뽑았거든요. 월화수목금 질문자를.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겠다고 손들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달이 지났는데 이거를 기획하셨던 분이 한민수 코치님이신데 한민수 코치님께서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우리 책으로 내요. 그냥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책으로 내요. 그럼 100일 동안 해봅시다라고 하고서 진짜 100일이 딱 끝나고 나서 그 한민수 대표님께서 그 기획하시고 책으로 내셨어요. 책으로 내셨는데 이 책이 질문이 100개가 있고 코치들이 대답했던 게 그 질문 뒤에 예시로 우리가 대답했던 게 그대로 그 스크린샷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반응이 너무 좋았고 지금도 이걸로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그 스터디를 많이들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나고도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들이 나를 믿는다면 뭔가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 책은 돈이 전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 사회복지기금으로 저 인세가 들어오면 그래서 그게 더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만약에 책이 막 많이 벌써 2세가 들어갔다는데 그러면 왜 돈을 안 주지? 막 이런 사람이 이상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다 기부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책이 많이 팔렸다고 하면 너무 기쁘고 2세가 들어갔다고 했을 때 너무 신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되게 즐겁게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이유예요. 엄마인 당신에게 코치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작년에 코칭을 하면서 직장인들도 코칭을 하고 그 대학생들도 코칭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코칭을 하면서 마음이 엄마들한테 제일 많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둘째 아이를 낳고 첫째 아이부터 둘째까지 한 4년 넘게 산후 우울증이라는 걸 너무 심하게 겪었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똑같이 겪고 있고 이제 처음 보는 나한테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아니면 진짜 죽고 싶은데 애들 때문에 못 죽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분들을 놔두고 다른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써서 이제 정리를 막 했어요. 정리를 하면서 같은 질문이 나오거나 이러면 제가 코칭을 시간이 없어서 못 해드리거나 이러면 그분들한테 들려드리기도 하고 이건 코칭이 아니에요라고 근데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코칭은 제가 답을 드리는 게 코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조언을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원고를 쓰다 보니까 네. 원고가 꽤 많이 모아졌고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한테 코칭을 신청하셨던 분이 3년 동안 책을 7권을 내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자기는 책 쓰기 컨설턴트가 되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셔서 그럼 나 책 쓰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그러면서 그럼 내가 문화생 1호가 될게요. 선생님이 저를 책 쓰기 코치를 하시고 내가 대신 라이프 코칭을 계속 해줄게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3개월을 저는 그분 그 커리어 그 책쓰기 코치가 되는 걸 그 코칭을 해드렸고요. 그분은 제가 책을 쓸 때 저는 살면서 글을 써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도와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도와주셨냐면 어떤 방법을 막 알려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100일 동안 보내라고 그냥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냥 100일 동안 글을 저는 보냈고 그분은 100일 동안 제 글을 그냥 보셨어요. 우리는 그냥 다른 그렇게 큰 소통 없이 그 과정이 끝났고 100일 후에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 코치님, 제가 코치님 글을 보니까 코치님은 코칭을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대부분의 내용이 7, 80% 이상이 코칭한 얘기만 계속 써 있대요. 그러니까 아, 맞아요. 저는 코칭이 너무 재밌고 종교도 없어서 코칭이 제 삶의 철학입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처음에는 제가 에세이를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에세이보다 코칭에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데 어떡해요. 그러면 거기서 놀아라 하시고 코칭 목차를 처음에 저한테 잡아주셨었는데 저는 책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목차를 아무리 잡아줘도 그 목차대로 쓰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쓰지를 않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대로 또 막 써놓으면 코치님께서 목차를 제가 쓴 거에 맞춰서 바꿔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그 바꿔준 목차에 또 안 써요. 또 내 마음대로 막 쓰고 그러면 목차가 또 뒤집어지고 그러다 결국에는 그냥 코치님 마음대로 쓰세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글을 다 썼고요. 그 다 쓴 거를 이제 같이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 책 목록이 4가지로 나눠지는데 다 쓴 걸 가지고 목록이 나눠졌어요. 여러분들 이제 책을 쓰고 싶으신 분이 만약에 계시다고 하면 목차가 있어야 책을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더라고요. 그냥 막 쓰세요. 막 쓰시고 나중에 그 교집합끼리 이렇게 모아주시면 그게 내가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좀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이거는 코칭할 때 쓰는 카드 중에 리멤버 카드라는 게 있는데 리멤버 카드에서 이런 카드들을 뽑았어요. 근데 이거
한 열 몇 분이 돌아가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거 5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걸 뽑았었는데 이걸 하면서 다들 즐겁고 화기애애했었는데 저만 이걸 뽑아놓고 엄청 울었어요. 왜 제가 울었냐면 제가 너무 진심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거에. 그 첫 번째 보시면 노란색 카드가 당신은 열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활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 제가 그때 랜선 새벽 도서관을 한참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게 너무 간절했거든요. 나만 열정적인 게 아니라 그분들도 정말 열정적으로 활력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당신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것도 랜선 새벽 도서관이었어요. 그분들이 정말 여기서 더 나은 사회라고 느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가 필요할 때면 함께 해준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코칭했던 그 지나가는 분들이 너무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내가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나한테 딱 필요할 때 너무 잘 나타나 주셔서 고맙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럼 나는 진짜 이렇게 살고 있는 거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아직 제가 못하는 거지만 당신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라는 말도 되게 고마웠고 이제 제가 완전 대성통곡을 했던 게 이제 당신은 좋은 책을 써서 타인에게 유익함을 준 사람입니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때 제가 그 두 번째 제 개인 책을 퇴고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퇴고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여러분들도 그 이제 나중에 글을 쓰시거나 그러면 글을 쓸 때는 재밌는데 퇴고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 책이 제가 책을 처음에 쓸 때는 약간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얘기하면 불순한 의도가 있었어요. 뭐냐면 내 이름으로 된 책이 나를 위해 있었으면 좋겠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쓰고 이제 나중에 퇴고를 하면서는 그 생각이 이건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책을 통해서 위안을 얻고 힘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려면 내가 이 책을 이렇게 막 쓰면 안 되는데 진짜 좋은 책으로 잘 만들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너무 컸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눈물이 많이 났었어요. 이때 이제 4월 달에 이걸 발표를 했었는데 이걸 같이 보셨던 분들이 제 책이 8월 달에 나왔을 때 아, 네가 그때 왜 울었는지 알겠다. 정말 열심히 했구나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강의 제목이 무기력했던 워킹맘이 1년 만에 어떻게 코치앤 작가가 되었을까? 왜 지금까지 실컷 너는 네 자랑만 하고 그 얘기는 안 해주니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다행히 인원이 늘었어요. 줄지 않았어요. 미국의 한 대기업에서 100억을 들여서 상위 10%, 하위 10%한테 사람들한테 조사를 했대요. 그 차이점을 조사를 했대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상위 10%는 그들 자신한테 집중을 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뭘 하면 그걸 얻을 수 있을까? 근데 하위 분들은요. 하위 10%는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하고 타인에게 집중을 했대요. 왜 나는 이렇지?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가 타인을 엄청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생각해보지 않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좋아하겠지? 그런 거에 빠져있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였고 근데 살다 보면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진행하려는 일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방해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직장 상사가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경쟁에서 타인과 자꾸만 나를 비교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제가 대학원에 간다고 했을 때, 작년 3월에 대학원에 간다고 했을 때, 저희 딸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는 해였거든요. 그래서 야, 너 진짜 제정신이냐? 애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고, 그럼 너는 그 애를 봐야지. 대학원에 간다고 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들을 저한테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조금 미뤄라. 그리고 너는 애를 봐주는 사람도 없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랑 되게 친한 친구 2명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동시에 했거든요. 제가 막 펑펑 울면서 그러면 나는 나쁜 엄마를 해. 그리고 나는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걸 할래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작년 1년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는 걸 저도 알아요. 저도 신경을 계속 쓰면서 했었고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내가 잘 달리고 방향을 제대로 가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뭐를 원하고 내가 그것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나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들었던 말이 있어요. 저희 큰딸이요. 뭐라 그랬지? 설문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런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엄마, 나 엄마 설문 인터뷰하러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인터뷰? 그랬더니, 직업 그 코칭하는 거래요. 직업을 인터뷰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엄마 직업을 인터뷰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왜 엄마를 인터뷰를 해? 그랬더니, 엄마 코치라는 직업 하면 되게 행복해 하잖아. 재밌어 하잖아. 그 얘기를 하면서 엄마는 코치를 왜 하게 됐어? 그리고 코치하면서 재밌는 건 뭐야? 코치하면서 힘든 건 뭐야? 그렇게 물어보고 이제 맨 마지막에 나도 엄마처럼 그렇게 재밌는 직업을 찾으면 좋겠다 하고 얘가 갔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그 1년 반 전에 펑펑 울면서 나는 나쁜 엄마인가 봐 이렇게 했던 마음들이 정말 싹 내려가고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던 그 친구들한테 나쁜 마음으로 묻는 건 아니고요. 그거 그냥 이걸 선한 의도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냥 진짜 궁금한 거예요. 너는 혹시 너의 자녀가 엄마처럼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니? 너의 직업을 물어본 적이 있니?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이제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는 아니고 그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괜히 죄책감을 갖고 그걸 핑계 삼아서 멈추지 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요.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안 했어. 그것 때문에 뭐 어떻게 됐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은요. 결국에는 저는 자기 핑계라고 생각해요. 왜 그게 자기 핑계냐면 그냥 할 자신이 없었던 거 아닐까요? 그냥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맞아 나는 지금 애도 키워야 되고 애를 봐주는 사람도 없고 회사도 다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거를 하려고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작년에 육아휴직을 잠깐 하기도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새벽 3시 반에 거의 1년 이상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책이 나왔음에도 그 랜선 새벽 도서관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 5시에 일어나요. 새벽 4시 한 40분 정도 되면 일어나서 그분들이 저랑 필사 100일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필사랑 질문.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나를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던 걸 지키고 싶어서 어제 그래서 100일 프로젝트가 끝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뭘 할까 고민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해보고 싶었던 거는 여러분은 뭐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진짜 그게 집중만 하는 건지 하고 싶은 건지 잠시만요. 지금 화면이 저는 까매졌는데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네, 여러분은 뭐에 집중 그거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화면이 검해져서 아예 안 보여. 그럼 화면이 검해졌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이신다고 하면 그냥 진행은 외운 걸로 할게요. 혹시 지금 페르마타로 화면이 넘어갔나요?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보이는데? 진짜요? 잠시만요. 그러면 이 화면은 그냥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얼굴 다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화면이 조금 안 보이는 게 있었는데요. 제 책에 나온 이야기 중에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몇 개 갖고 온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화면이 없어도 되는 거니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건 제가 읽어드리려고 했던 거라서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왜 어른 코끼리는 도망가지 않을까? 동물원에서 코끼리가 태어나면 발목에 튼튼한 족쇄를 채워 놓는다고 한다. 아기 코끼리는 멀리 가면 족쇄가 꽉 조여 고통을 느껴 더 가면 안 된다는 공포를 느끼게 된다. 어른 코끼리는 힘으로 충분히 족쇄를 뽑을 수 있지만 그 공포를 기억하는 코끼리는 새로운 도전을 포기한다. 어릴 적 고통을 기억하는 코끼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루미 작가님,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어른 네네. 코끼리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어른 코끼리한테. 네. 족쇄를 자기 힘으로 뽑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가지 않고 그 족쇄 주위에서 맴맴 돌고 있는 코끼리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코끼리가 원하는 걸 물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하는 걸 코끼리가 묻고, 음, 네. 근데 그 원하는 게 그걸 음. 벗어나서면 더 이렇게 설득이 될 것 같거든요. 음, 그 안에서 이렇게 뭔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그만큼 노력도 안 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네네. 그러니까 원하는 네. 걸 물을 것 같아요. 원하는 걸 묻고 그럼 그 이야기를 들은 코끼리가 어떤 행동을 하길 바라세요? 그 원하는 쪽으로 가기를 바라죠.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코끼리가 선생님께서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걸 봤어요. 그럼 어떤 네. 칭찬을 해주고 싶으세요? 아니, 좋으냐고 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고 원하는 말하면? 길로, 아니, 그러니까 원하는 길로 가니까 좋으냐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그 네가 코끼리가 좋은지. 예. 그래서 좋다고 말을 하면 어떤 음, 칭찬을 해주고 싶으세요? 나도 좋다고. 나도 좋다고. 음, 네, 맞아요. 제가 페르마타 하나만 더 해볼게요. 화면이 안 넘어가서 넘어갔다. 170 잠시만요. 저는 화면이 안 보여서 몰랄게요.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가장 험난한 길에서조차 앞으로 나가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 가장 순탄한 길에서조차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대요. 장우주님 혹시 말씀하실 수 있나요? 네, 들리세요? 아우, 잘 들려요. 네. 네네. 우리 우주님은 이루고 싶은 작은 목표 혹시 지금 딱 생각나는 거 하나 있으세요? 작은 목표요? 네, 뭐 큰 것도 좋고요. 목표라고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얼마나 작다는 거에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올해 안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어요.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도 이제 전자책을 출판하고 싶은 목표가 있거든요. 오, 네, 그래서 분야는 제가 해왔던 아이랑 같이 했던 그림책 육아에 대해서 오, 엄마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음. 그런 저의 경험이랑 제가 또 이론적으로 배웠던 지식 같은 거를 접목시켜서 책으로 내고 싶다. 네, 그게 저의 목표예요. 사실 큰 목표인데 작지 오, 않은데 어마어마한. 네. 그럼 그걸 언제까지 혹시 이루실 건가요? 언제까지는 제가 올해 그러니까 12월 12월. 말일까지라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네. 좋아요. 그러면 그래서 네. 지금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목표를 세우고 나서 그 목표에 다가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오늘 당장 이 시간에 뭘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저를 약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에 한 장이라도 글을 쓰자. 그런 마음을 지금 먹고 있어요. 네. 야, 멋지네요. 그 목표를 그럼 지금까지는 하루에 한 장씩 잘 되고 계신가요? 잘 안 됐어요. 네. 네. 잘 왜 안 안 됐어요? 되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고 제가 아이 방학 전에 좀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하다가 아이 방학이 오면서 약간 무너졌어요. 아이랑 24시간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좀 시간적 여유도 안 되고 제 마인드 자체가 그거에 매진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네.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계약을 하고 지금 좀 다시 네. 정신을 차리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성취를 이루신다면 누구한테 축하를 받고 싶으세요? 저는 딱 떠오르는 게 남편이요. 남편. 왜 딱 네. 남편이 떠오르셨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경단녀로 살다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남편이 되게 지지를 해주고 좋아해 주다가 사회에 나와 가지고 어디 회사에 다니는 게 아니라 제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 성과가 그렇게 눈에 띄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다음부터 이렇게 남편이 여러 가지 좀 약간 불만이나 상대적으로 집안일이 소홀해진다거나 아니면 그 정도 돈을 벌 거면 차라리 다른 데 일을 하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해 가지고 저는 제 그 성과가 딱 나오면 일단 남편에게 네 알리고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야, 네, 꼭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은 저도 그렇게 어금니를 꽉 깨물고 책을 썼어요. 같이 잘 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질문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뒤에 하나가 더 있긴 한데 그냥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이제 하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은 저랑 가셨네. 제가 그 랜선 새벽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오늘 제가 강의한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한다고 했으면 많이 오셨을 텐데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저를 모르는 분들과 만나보고 싶었어요. 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짜로 이게 도움이 될까?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갈등을 하긴 했어요. 세 분밖에 신청을 안 하셔서, 그럼 지금이라도 내가 속해 있는 그분들한테 말을 할까? 근데 마지막까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대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까 지금은 이제 방금 나가신 것 같아요. 그분들 얘기를 키우셔서. 제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들어오셔서 그분께 이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우리 후추님께 말씀을 드려야겠다. 우리 후추님 말씀 가능하신가요? 음소거 그거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실래요?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조금만 크게 들릴까요? 들리세요? 조금 더 크게 가까이 올 수 있을까요? 들리세요? 네, 저는 들리는데 여러분들 들리시나요? 들리면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우리 후추님이 네. 사실 때 후추님이 가장 후추님답게 느껴졌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방송통신대를 다녔었어요. 오. 네, 방송통신대 경영학과 졸업하고 법학과를 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법학과하고 경영학과 다니면서 저도 같이 동기분들하고 후배분들 강의를 했었어요. 오. 그때 제 도움 받아서 성적 잘 나왔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해 주셨을 때 그때가 가장 이게 이 길인가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어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저는 사실 방송통신대 졸업하신 분들하고는 안 친하게 지내려고요. 다 너무 독한 분들이에요. 독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가 없어요. 그쵸? 진짜 힘들죠?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진짜 대단하세요. 그럼 우리 양희연 선생님께서 힘들 때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받으면 좀 에너지가 생기실까요? 너를 믿는다. 너를 믿는다. 제가 만약에 나중에 우리 양현 선생님께서 힘들 때 저한테 카톡이나 뭐 연락을 주시면 저는 양현 선생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씀 꼭 해드릴게요.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요거는 하나 물어봐야겠다. 요 질문에 혹시 대답해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요 질문에 대답해보고 싶으신 분이 엄채양 선생님 말씀 가능하신가요? 네, 좋아요. 네네. 누군가 우리 엄채영 선생님께 이런 걸 물어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신 적이 있으면 오늘이 그날이에요. 혹시 어떤 질문을 받고 싶으세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오. 너무 심오한데 포괄적이죠? 아니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여쭤볼게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우리 엄채영 선생님?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그걸 통해서 남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내가 가장 행복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가장 행복한 일이 뭔지를 다시 찾는 작업을 들어가셔야겠네요. 네네. 네, 그거를 기회가 되면 같이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여쭤봤는데요. 이제 강의 마무리 페이지예요. 무기력했던 워킹맘이 어떻게 1년 만에 코치 그리고 작가가 되었을까? 이 질문이 조금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당신이 있습니까? 박미애 선생님 목소리 켜실 수 있나요? 네, 우리 박미애 선생님, 네. 박미애 선생님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박미애 선생님이 계신가요?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네. 잠깐 고민하셨던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감아보니까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자녀들은 그렇진 않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자녀하고 남편 사이에서 순간 약간 갈등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래도 마지막에 내가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나를 지켜줄 사람은 자녀보다 남편이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이 질문이 누가 저한테 한 건 아니고 어느 날 문득 그냥 생각이 났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내가 있을까? 근데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Of course, 당연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라는 대답이 나오면서 모든 게 다 가능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오늘 강의요. 저한테 부탁 우경아 대표님 안 하셨어요. 이루미 작가님 저한테 부탁 안 하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 이루미 작가님이랑 오픈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전화나 이런 걸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말씀드렸어요. 저 책이 나와가지고요. 이거 강의 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이루미 작가님께서 너무 흔쾌히 지금 당장 응답하라 힐링마스에서는 안 되는데 우경아 대표님은 혹시 가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락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해서 이제 전화가 그 다음날 바로 이루어졌고, 근데 저는 이거를 한 9월 말쯤에 할 계획이었거든요. 아직 강의 계획, 이런 교환이 짜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할지 머리에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우경아 대표님께서 그냥 하라는 거예요. 9월 3일 날. 그게 며칠 전 일인데.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문득 내가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보다 뭐 제가 얼마나 강의를 더 잘하겠어요. 물론 오늘처럼 이렇게 줌 막 왔다 갔다 혼자 화면 보이지도 않게 했다가 뭐 이런 실수는 안 했겠죠. 조금 더 연습을 하고 했었으면. 근데 가장 이 날 것 그대로의 시간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는 오늘의 최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랑 하고 싶었고요. 코칭으로 저는 더 깊어지고 있고요. 코칭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북극성이라는 닉네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북극성은 별의 밝기로 따졌을 때는 사실 2등급이에요. 2등급, 1등급이 아니라. 근데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밝게 비춰주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보고 가면 길을 잃었던 사람들도 보고 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북극성님, 북극성님 뭐 이렇게 부르시면 저는 근데 북극성은 아니고요. 그냥 동네 북극성이에요. 그래요. 그냥 동네 북이고요. 그냥 극성스럽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지금 식은땀이 엄청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화면이 내 맘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제가 화면이 안 보이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불편하실까 봐 그게 좀 마음이 많이 불편해서 신경이 쓰였고요.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1년 만에 무기력했던 사람에서 코치가 되고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끊임없이 찾고 그게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그걸 언제까지 할 건지를 확실히 정했어요. 아까 제가 전자책 출간하시려고 했던 고객님께 뭐 얘기를 더 깊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맞추려고 했었던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걸 언제까지 만약에 지키지 않았을 땐 어떤 그 본인한테 벌점 그런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인데요.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김장성 님께서 쓰신 이야기 거기 나오는 동화예요. 동화책인데 이제 시처럼 저는 써놨어요. 저는 민들레는 민들레라고 읽겠지만 여러분은 이 민들레라는 자리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마음속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권세연이라고 할게요. 권세연은 권세연, 싹이 터도 권세연, 잎이 나도 권세연, 꽃줄기가 쏙 올라와도 권세연은 권세연. 네, 제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저는 저예요. 근데 어떨 때 제가 흔들리냐면 남들 눈치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눈치 보지 마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막 강의를 하고 나면 사실은 조금 속상한 마음도 좀 있어요. 조금 줌 연습을 조금 더 해보고 들어가서 화면 공유가 원활했으면 조금 더 즐겁게 했을 텐데, 이거 왜 그랬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싹이 튼 거예요. 제가 제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싹을 틔웠고요. 다음에 또 강의를 한다면 오늘보단 더 잘하겠죠. 제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보다 어제보다 잘하는 내가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들도 어제의 나랑 비교는 하셔도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타인과의 비교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뭐 정말 첫 강의 답지 않게 매우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잘 하셨고요. 되게 목소리가 뭐랄까요, 명랑, 쾌활, 톡톡 튄다 그러잖아요. 마치 아이셔를 먹은 느낌이 들어서 매우 좋습니다. 하신 말씀들이 너의 열정을 보고 이런 질문 통해서 원하는 것 집중하는 거 굉장히 공감하고요. 저도 지금 제 블로그 순위가 6,700개 되는데 그중에 한 3,000개가 다 그런 거였어. 나에게 했던 질문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수없이 반복해 보니까 정말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되게 공감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이제 질문 받을 건데요. 제가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라이프 코칭을 어떻게 하는지랑 이제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이나 혹시나 블로그 이웃들이 우리 권세영 작가님께 이런 코칭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코칭 하시면은 제가 지금 KLC 코칭 자격증을 준비 중인데 따로 그런 거를 받으셨나 궁금하기도 하네요. KLC 할 때 따로 그런 걸 받았다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신 거죠? 인진 코치신지 KLC 여쭤보세요. 코칭을 준비 중인데 그런 거를 받으셨나 궁금해서. 저는 KLC 자격증 취득은 작년에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처음에 시작은 그거였어요. 엄마들 코칭을 해주면서 그 실습 시간을 채웠는데, 나중에는 그 실습 시간은 저한테 의미가 없었어요. 이미 막 시간이 너무 많이 넘쳤고, 그냥 진심으로 재밌었어요. 그 시간들이.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네. KLC 자격증은 작년에 취득했습니다. 아유, 선배님이시네요. 언제 한번 코칭 같이 한번 해야겠네요. 아유, 좋습니다. 50시간을 넘겼습니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듣는 분에서 최고 탑으로 또 찍었죠. 네. 아마 제일 빨리 가실 거예요. 라이프 코칭 하시는 건 어떻게 하시는지랑, 만약에 뭐 그거를 우리 권선 작가님께 코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런 것들 궁금하네요. 그 라이프 코칭을 어떻게 하는 거는 혹시 조금 더 정확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뭐 고객을 어떻게 모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코칭을 진행을 어떻게 하는 건지. 우선 이제 화면 공유 풀어주시고요. 지금 채팅창에 관심 있다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라이프 코칭을 권선 작가님께 받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렇구나. 그 부분은 제가 라이프 코칭은 제 블로그에 신청받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다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잘난 척을 조금 하자면 제가 지금 책 출간하고 나서 너무 바빠요. 그래서
9월 달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왜냐면 한 번 진행을 할 때 1시간 이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마음이 이렇게 그 고객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바쁘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 코칭은 당연히 해드릴 수 있죠. 해드릴 수 있는데 제 온 마음을 다해서 이걸 해드릴 수 있을까 싶었을 때 그게 지금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라는 결론을 저는 내렸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강의를 듣고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을 제가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후기를 저한테 링크를 남겨주시면 거기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권서연 작가님께 이런 라이프 코칭을 받으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뭔가요? 저한테 라이프 코칭을 받으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목표를 이루는 동기부여가 확실해지고 그거를 다음날 눈 떴을 때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가게를 차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 진짜로 가게를 차리셨고요. 10년 동안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이 진짜로 이혼을 하셨고요. 이거 좋은 거 맞나요? 맞습니다. 좋은 거 맞습니다. 그래요? 더 이혼해야죠. 얘기할까요? 이름을 네. 40년 동안 개명을 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이 개명을 하셨고요. 네, 뭐 다이어트를 할까 말까 그 고민을 평생 하시던 분이 12kg를 빼셨고요. 더 할까요? 네, 브런치 작가의 글을 낼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이 지금 브런치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책을 쓸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이 책 쓰기 코치를 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이 월 1,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고 계시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꼭 받아야겠네요. 네. 꼭 받아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뭔가 인생의 갈림길 기로에 우리 서 있는 분들은 우리 권서연 작가님 찾아가시고요. 코칭 비용은 얼마인가요? 비용 알려주셔야죠. 비용이 많이 비싼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블로그 후기 올리시면 되는 걸로 할게요. 비용은 참고로 2자릿수가 넘어요. 네. 시간당? 네. 맞아요. 그렇게 받아야죠. 저는 나중에 1시간당 100만 원씩 받아볼까 싶네요. 네, 제가 아직 3자리는 못 채웠습니다. 그래요? 네. 자, 우리 다른 분들, 우리 권서연 작가님께 질의응답 이렇게 편하게 음소거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의 중에 카드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네네네. 그 카드 이름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리멤버 카드예요. 리멤버. 근데 인터넷상에서 구입할 수 있겠다, 그죠? 네, 18,600원, 18,960원. 네. 예. 안 그래도 그 책으로 요번에 비기닝 코스 해가지고 예, 강의를 들었어요. 네, 그러셨구나. 네. 저는 3년 전에 KC를 땄는데 아유, 선배님이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걷기와 코칭을 연결을 해서 걷기 코칭을 지금 현재 준비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코칭은 계속 하고 있지만 걷기에 관한 이제 제가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서 또 어쨌든 그러던 찰나에 이제 부산에 그 동서대학교 신의영 운동 처방학과라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됐어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그래서 이제 올해 2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걷기에 대한 이제 전문성이 약간 저하고 결합이 지금 현재 되고 있어서 좀 조만간에 이제 걷기 코칭에 관한 전부 다 그거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진짜 멋지시네요. 야, 응원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그 KPC죠. 그분이 아티스트 코칭 하시는 분이 계시대. 네. 예술가만 코칭 하시는 분. 네. 그분이 코칭을 하는 데 있어서 영역을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네. 그래서 저도 전부 다 이제 코칭 자격증은 받았지만 막상 무엇을 코칭할까 이럴 때 사실 그게 사장되는 자격증이 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 대부분 그래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무엇을 코칭할까 그랬을 때 지금도 제가 계속 걷고 있는데 걸으면서 제가 코칭적인 질문을 해서 지금도 시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자연 속에서 보통 걷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그 왜 걷느냐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마음가짐도 끄집어내어서 스스로 걷게끔 하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지금 이제 이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 사람들이 또 너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또 네, 진짜 걷기 코칭 너무 좋아요. 저도 매일 새벽에 6시부터 7시까지 달리기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데요. 그걸 하면서 나중에 우리 박미 선생님 혹시 궁금하시면 저랑 같이 얘기해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할 말 많아요. 네. 예, 예. 네, 네. 또 다른, 네.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요번에 책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 책 계속 지금 읽고 있는 중이거든요. 진짜요? 유채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비기닝 코스 해가지고 코칭 협회에서 요번에 강의를 하던데요. 이 책으로요? 네네. 그래요? 네. 그 책으로 비기닝 코스라고 만들어가지고 네. 예, 그거를 그 책으로 강의를 하던데요. 예, 5주 과정으로 했어요, 그게. 그러셨구나. 아유, 예, 영광입니다. 그 시간으로도 요번에 그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맞아요. 이 책이 그렇게 효자 노릇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어요. 네. 예, 책이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하면서 좋았어요. 네네. 그 채팅창에 우리 행복마음님께서 학교 소개 다시 해주세요라고 적었는데 학교 소개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학교 소개? 제가 어느 학교 다니는지 물어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뭐 우리 행복맘님 요 질문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학교 소개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 어려우신가 보네요. 네네. 네, 뭐 나중에 궁금하시면 저한테 네, 저는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커리어 학습 코칭 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네네. 또 뭐 질문 편하게 소개해 주시고요. 과정을 소개해 달라고 과정 소개. 그거는 여기 관심이 아직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저한테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제가 같이 해드릴게요. 블로그 링크는 이따가 제가 남겨도 되고 우리 우경아 대표님께서 남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강의는 좋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또 2명의 팬을 확보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한테 만약에 코칭을 받고 싶으신데 당장 받고 싶으신데 제가 9월 달까지는 일정이 안 된다고 너무 감사해요. 명진님도 최고예요. 일정이 안 되면 이 책이 코칭 사례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내용들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 팔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이 엄마인 당신에게 코치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이 책을 보시면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이 어제 대만 출판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와서 번역돼서 내년에 번역본이 대만이랑 홍콩이랑 출간이 돼요. 이건 제 자랑입니다. 그 정도로 책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고요. 저한테 코칭을 당장 받고 싶으신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서정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오늘 강의 못 들어본 분도 있다고 주시는데 오늘 강의는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영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으로 보셔도 좋고요. 우경아 대표님이나 아니면 우리 이은희 작가님 방 계신 곳에 제가 나중에 코칭 교육 일정이 잡히는 게 있으면 혹시 안내를 해드려도 되는지 여쭤보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몇 개 있기는 해요. 네. 당연히 안내 드려야 되고요. 네, 그건 뭐 당연히 해드려야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제목 원래 나연구소인데 최근에 바꿨습니다. 유튜브 검색 우경아 스타. 감사합니다. 유튜브 검색 우경아 스타. 유튜브 검색 우경아 스타요. 발음이 어려웠나요? 이거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우경아 스타. 네. 네, 우경아 대표님 스타십니다. 네, 질문 프로젝트가 또 끝났는데 질문할 걸 아쉬워하시고 항상 계시더라고요. 네, 물어볼 걸 그랬다. 네. 옛날에 많이 그랬어. 너무 이렇게 질문하기가 두려워서 못했는데 항상 아쉽더라고요. 할 걸. 마지막 질문 만약에 있으시면 하나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되고요. 저는 질문은 아니고 사실 제가 북구성님
그 오프 채팅방에 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 분위기가 너무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이분은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에너지가 흐르나. 엄마들은 어쩜 이렇게 새벽부터 설레게 하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들은 이유는 그게 컸어요. 어떻게 하시길래 그런 부분도 궁금하기도 했는데 그런 의미 있는 질문이라든지 그리고 강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느낄 수 있었어요. 배울 수도 있었고. 그래서 의미 있는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분위기 강의를 자체가 파워풀하시네. 강의를 감사해요. 근데 강의를 하면서 사실은 그 강의에 대한 속마음은 굉장히 속상한 게 좀 큰데요. 여러분들이랑 만나서 이야기한 건 너무너무 좋았고 되게 좀 즐거워요. 즐겁고 사실 그 랜선 새벽도서관 같은 경우는 여성 전용, 기혼 여성 전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경아 대표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VIP로 다 들어오실 수 있어요. 저는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왜? 아직이라. 여성이면 올 수 있어요. 여성으로 바뀐 건가요? 네네네. 와, 우경아 갈 수 있다. 대표님도 치마 입고 오세요. 그럼 뭐 여성성이 여성분들하고 강하신 되게 분이래요. 매우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거예요. 얼굴만 제공개 안 하면은 여자인지 남자인지. 가발 쓰고 오시면 돼요. 우 대표님은 가발 쓰고 오세요. 근데 우경아 대표님은 그 감성이 저랑 되게 비슷하시더라고요. 사실 처음 통화했을 때는 적당한 표현이 지금 사실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똘끼가 있는 것 같다. 이거 칭찬인데 저도 약간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사람이 약간 똘끼가 있어야 에너지가 있거든요. 대표님 4차원으로 바꿔볼게요. 똘끼 말고 4차원으로 그쵸. 바꿀게요. 그렇게 좋은 표현이 있었는데. 5차원, 6차원 초월했습니다. 네, 5차원. 네, 맞아요. 4차원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맞아요. 우 대표님 보호 차원에서. 네, 보호하셔야죠. 역시 우리 우울증 코치님답게 우리 우경아 대표님 우울하실까봐 지금 미리 발광해 주시는 거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책을 아까 지금 우리 서정미 선생님께서 채팅창에 목표가 뭔지 그걸 모르는데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지. 네, 이 책 보시면 사실은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이 책이 저예요. 이 책이 저고 여기서 이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릴 수 있고요. 이거 이제 여기는 이제 아직 녹화가 되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하고 싶은 말은 나중에 더 할게요. 네, 여기까지 보는 그렇습니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4천짜리 보는 사람. 네. 나중에 해주시고요. 네. 아무튼 목소리 톤이 우리 왜 아침에 어린이 프로그램 할 때 나오시는 여사 진행하고 그런 느낌.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런 느낌. 네, 반갑습니다. 그런 느낌. 뭐 그런 관련 일을 하셨었나요?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긴 있어요. 제가 자격증 수집가라서요. 보육교사 자격증이랑 병원 코디네이터랑 뭐 평생교육사, 다도사범 뭐 별거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줌 강의 첫 강의시면은 앞으로 꾸준하게 하시면은 더욱더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막 하다 보면 이제 서로 눈물도 흘리시고 그런 치유의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화면이 막 안 보여가지고. 울어야 돼요. 네. 울어야 갑니다. 울어도 되고요. 울어야 갑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울면 안 돼 이 말을 사람들이 힘들게 하잖아요. 우울증 이런 부분으로 울어야 갑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유익한 시간 되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저희 단체 사진 하나 찍고 저희 잠깐 우리 프로그램 광고 홍보하고 시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우윤아 작가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얼굴 한번 볼까요? 네, 바쁘신 걸로 이렇게만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유, 박은희 코치님 눈 감았다. 다시. 박은희 코치님. 하나, 둘, 셋. 네, 너무 화사하게 잘 나왔고요. 말씀처럼 뭐 오늘 강의가 유익하셨던 분은 이제 블로그 후기를 써주시고요. 눈에 맞아 후기는 우리 강사님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다 본인들 위해 쓰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들었던 것들, 느꼈던 것들을 적고 자기 실행 방안을 적어보시면 굉장히 성장하시겠죠. 저희가 인원이 300명이지만 보통 끝나면은 페이스북까지 후기 많이 올라오는데 다른 방들 후기 잘 안 쓰는데 저희 방들은 저희 이런 멘트 때문에 후기가 굉장히 많이 잘 올라오더라고요. 다들 자기 위해 쓰는 걸 인지를 하시니까. 그래서 후기를 써주신 우리 작가님께서 굉장히 또 배려해 주신다고 하니까는 그런 유익한 시간을 가져가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피곤하시니까 짧게. 후기 딱 끝나면은 저도 후기랑 같이 이게 뭐 작가님
블로그랑 다 넣어놨는데 별도 올리셔도 괜찮아요. 그 운영하신 채팅방이랑 블로그에서 이렇게 안내 바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해서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저는 미리 좀 후기를 준비해놔서 바로 후기가 다 작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바로 올릴 거고요. 이렇게 후기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궁금해하시죠? 제 뭐 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다른 많은 분들이 그래,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은데 대체 뭘 하는 사람이냐고 다들 물어보셔서 또 궁금하시니까 짧게. 저도 코칭을 하고 있는데요. 뭐 우리가 혹시나 또 우리 여성분 중에서 또 이 남성과 코칭 원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는 제 블로그 보시면 코칭에 대한 공지가 올라가 있고요. 무료로 뭐 전화나 줌 코칭을 하고 있고요. 뭐 제 소개랑 이렇게 있고, 요 뭐 코칭 질문지도 있으니까 이거는 해석이 많이 되고, 이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코칭을 다 하시고 다양한 후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콘스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스마트홀이라고 이제 스마트한 영상 만들기 2기 모집하거든요. 우리 이명재 대표께서 우리 영상이 좀 대세잖아요. 그거 뭐죠? 키네마스터랑 멸치 활용해서 정말 영상 만들고 음악 넣고 이런 자막 넣는 것들 강의해 드리고 굉장히 잘 만드시는 분이에요. 많이 보셨죠, 김 과장님? 3조 과정 진행되고요. 2기 때죠. 1기는 끝나고 2기 모집하고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영상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되게 유익한 시간 되실 거예요. 금액은 3주에 10만 원 금액을 좀 내렸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우리 아까 이미 대표님 가셨네요. 그림책 만들기 2기 또 1기 끝나서 2기 모집하는데요. 이것도 4주 과정이죠. 이렇게 4주 동안 정말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그림책을 만들 수 있죠. 스토리랑 이런 것도 다 구상 같이 하면서 그림 그리고 다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뭐 스토리보드 구상, 다듬기, 표현 기법들 스케치해서 한 권 만드는 데까지 이런 과정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요. 1기 끝났고 2기를 9월 달에 모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원래 30만 원짜리인데 20만 원에 할인해서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사업자 모든 후기가 다 들어 있고요. 어떻게 하는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1기 진행하신 분들 2기 신청 받고 있고요. 제가 원래 주 메인이 전자책이잖아요. 이미 올해부터 해서 55분이 작가님이 배출되셨죠. 평생 인쇄도 않는 전자책을出版하고 네이버 인물 등록으로 상위 1% 되기 다 하실 수 있죠. 제 블로그 보면 다 나와 있기는 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 결과 내셨고, 인물 등록 다 하셨고, 요거는 최근에 진행한 종이책 공동저서도 있고요. 보시면은 한 개 하신 분 다 기록물 쫙 있죠. 1번부터 55번까지 다 들어있네요. 다들 정말 쉽고 편하고 빠르게 전자책을 출판하고 평생 인쇄가 들어오고 내부 인물 등록까지 한 달 안에 다 끝나죠. 대한민국에서 이런 프로그램은 유일무이합니다. 줌이 어렵고 서두신 분들은 오프라인 원데이 클래스도 있어요. 하루 만에 작가 되기. 하루 만에 오시면은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9월 달에 일정이 하루짜리 잡혀 있고요. 이건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마지막은 제가 매월 한 것씩 공동조사 하고 있잖아요. 이미 리얼 스토리 내 직업을 소개합니다. 원투는 출판돼서 베스트셀러 올라왔고요. 이미 절찬리에 이거 30분이 쓴 공동조서죠.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도 베스트셀러 올라왔죠. 나오자마자. 프로젝트 2편은 이제 우리 엄마라는 거를 써요. 이미 17분이 원고를 다 완성하셔서 지금 인쇄에 들어가서 추석 전에 출간이 될 거고요. 함께 하신 작가님들이고요. 정말 눈물 저도 많이 흘렸는데 정말 눈물난 엄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3번은 이제 9월달 모집 작성 10월 출판인데요. 제목이 이제 우리는 1인 기업가다죠. 이거 어디가 있냐? 우리는 1인 기업가다라는 걸로 하고 있어요. 지금 4자리 남았죠. 금방 마감될 거고요. 이것도 1인 기업 관련해서 책을 써서 정말 1인기가 유익한 책을 써서 10월달 출판될 겁니다. 그 다음 4번도 계속 10월 진행 중이고요. 다 내부의 작가 인물 등록 다 제가 시켜드릴 거고요. 매우 유익한 시간 되실 거고 정말 책 출판 그 이상의 가치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프로그램의 금액은 책값 50만 원 포함해서 70만 원이고요. 정말 70만 원 그 이상의 가치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망설이는 시간이 가장 큰 비용이잖아요.
바로 하시면 되죠. 예. 뭐 하면 다 준비가 됩니다. 다 도와드릴 거고요. 우리의 이야기는 책이 되고 강의가 되고 구세의 기원함을 전설이 되죠. 제가 전설 다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뭐 더 많지만 짧게 뭐 사실 더 많아요. 준비되는 게 광고들이 피곤하시니까 짧게 하고요. 그래 아무튼 오늘 굉장히 우리 군세현 작가님 저도 얘기 들으면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요. 10시 반에 시간이 딱 됐네요. 어떤 분은 광고를 30분 동안 한다고 해서 막 욕도 먹기도 하는데 저는 10분 안 넘겼죠. 그래서 아무튼 저희 뭐 오픈 톡방에서 내가 지금 뭐 셀카 미션, 질문 미션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그것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서 다들 자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한번 성장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보시고요. 이제 톡방은 다른데 뭐 1000명 넘장 되게 다르게 여러분 활발한 것도 있고 또 모든 분들의 성장을 위해 초점 맞추고 있으니까는 자기 용기를 드러내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정말 폭풍 같은 성장을 통해서 우리 NA그룹의 가치인 우리 성취와 이해를 넘어선 평화를 누리시기를 원하겠습니다. 이미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칠까요? 네, 아무튼 권세현 작가님 참 멋지시고요. 앞으로 가시는 길 우리 NA그룹을 많이 이용하셔서 그런 글을 많이 유익하게 알려주시고요. 그게 뭐 프로그램 알리는 게 홍보나 광고가 아니라 정말 그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들을 자신 있게 알리시면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걸 다시 한번 우리 많은 또 우리 주부들에게 무력한 주부들에게 라이프 코칭과 책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시기를 그러 믿고 항상 우리 NA그룹이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나면 제 톡방에다가 올려주세요. 그 블로그랑 채팅방을 소개해 주셔서. 네, 우리 참가자분들 12시까지 블로그 거기 남겨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